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아질 위험을 반영을 하면서 장기 금리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채권부의 위클리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채권과 국내 채권 시황 저희가 분석해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그 고금리가 좀 지속이 되겠네라는 신호들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글로벌 채권 시황 분석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이 한 주간에 글로벌 채권 시장은 어땠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먼저 채권 자산군을 보기 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인 것과 달리 그 외 대부분의 자산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가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도 동반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금리의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40bp 이상의 급등을 기록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기금리 중심으로 미국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4.27% 수준을 상회를 하면서 지난 2007년 이후에 최고점을 달성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달러만 나홀로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 미 국채 10년물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자, 미국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 금리 상승의 원인에는 결국 성장률과 국채 발행이라는 공급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먼저 경기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미국 7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7% 증가를 했는데 예상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특히 이걸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팬데믹 이전 수준의 추세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소매 판매라고 하는 지표는 실질 기준이 아니라 이제 명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가격 상승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된 건데 결국 이걸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물건 가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결국 고용시장이 튼튼하거나 아니면 초과저축 등이 이제 미국의 견조한 소비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소매 판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미국의 성장률 전망도 꾸준히 상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 GDP 나우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입수되는 다수의 경제 지표들을 반영을 해서 그 다음 분기 성장률을 전망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현재 미국 3분기 GDP 전망을 5.03%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어떤 항목들로 인해서 미국 성장률이 5%나 기록을 할까? 그 내역을 보면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소비와 관련된 항목의 기여도가 거의 3%포인트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미국 3분기 성장률이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생산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 증가를 했는데 결국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선행 지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지금 금리 움직임이나 금리의 상승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미국 성장률이 조금 좋아 보이는 쪽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은 경제 성장을 그래도 잘 이뤄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가 또 일본 이슈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일본 경제가 정말 화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GDP 디플레이터라는 개념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GDP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물가의 개념이고요. 결국 일본 경제 전반의 물가를 잘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GDP 디플레이터 값이 90년대부터 일본은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을 꾸준히 하락을 했었고 2010년대 들어서야 소폭 반등을 하다가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최근에는
조금씩 유의미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BOJ가 YCC 변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최근에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향후에 일본 BOJ의 추가적인 YCC 변경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BOJ가 정책 변경을 조금 더 빨리 할수록 아마 글로벌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이슈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채권 시장의 핫 이슈, 핫 일정 뭐가 있을까요? S&P에서 발표하는 7월 PMI가 발표될 예정인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먼저 S&P 기준으로 서비스업이 먼저 반등을 하다가 최근에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제조업의 경우에는 한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진을 하다가 지난달부터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PMI가 워낙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최근에 미국 내구재 주문이라는 경제 지표에서 약간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내구재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이 큰 항목들,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렇게 그 내구재가 이제 영어로는 듀어러블 굿인데 바로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을 주문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한 4개월 연속 전월비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고, 최근 3개월 동안은 그 상승 폭도 이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내구재 주문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PMI 제조업 지표가 소폭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도 미국 경제가 다소 견조하다라는 이 시장의 인식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미국 경기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지표에서도 좋은 시그널이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저변에 중국 부동산 우려가 계속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 정부가 모르게 어떤 잠재된 위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러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디폴트는 갑자기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다 퍼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조금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컨트리 가든 그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유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시장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리스크들은 다소 경감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MLF 금리를 15bp 인하를 했습니다. 미디움 랜딩 퍼실리티라고 중기 대출 기구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결국에는 이번 주에 아마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LPR 금리와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금리입니다. 결국 인민은행, 중국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사실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질 수는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강력한 부양 기조라기보다는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일종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완충작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국의 경기 동력이 성장 동력이 둔화됨으로써 시차를 두고 아마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부동산 개발 수요는 원자재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 상승의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의 물가 상승 압력도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이슈는 미국 10년물 금리의 추가 상승 요인을 조금 막아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석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잘 됐습니다. 정말 채권 위클리는 효자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 후반에 또 주목해봐야 할 이슈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만큼은 시장은 잭슨홀 심포지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올해의 아젠다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는 이 통화정책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중립금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금리 상승, 특히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은 이러한 중립금리 전망이 상향되면서 나타난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아질 위험을 반영을 하면서 장기 금리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요인과 좀 대비를 해보면 지금 구조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요인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금리를 억누르는 요인이지만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워낙 견조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서 미국의 중립금리가 상향될 리스크는 반대로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점도표에서 롱거런 전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지점에 수렴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연준 위원들의 중앙값, 평균적인 전망치는 2.5%로 3월과 6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개별 위원들의 전망치를 보면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아마 9월 달에 이러한 중립금리, 다르게 말하면 점도표상의 롱거런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될 리스크를 자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중국 요인보다도 이러한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립금리 상향 리스크에 시장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 둘 다 중요한데 그래도 잭슨 홀 그 이슈에 조금 더 무게추가 실리지 않나. 요거 보면서 또 한 주간 잘 견뎌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분석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8월 21일 월요일 국내 위클리 분석입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세가 가팔라지며 국내 채권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 마지막 날 그간 약세가 과했다라는 인식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해 마감됐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3조 3,5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6,100억 원 늘었습니다. 2년 이하의 연내물 중심으로 강세를 3년물 이상의 장기물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주까지 발행을 지속하던 시중은행의 발행물은 감소했고 유통시장에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이표채가 강하게 유통되며 마감됐습니다. 회사채 시장의 한산함은 이어졌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3조 247억 원으로 전주 대비 3조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초우량 등급에서 증가하던 수요는 소폭 감소했고 초단기 구간에서 거래 역시 감소하면서 전주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회사채 수요 예측 일정입니다. 화면 집중해 주세요. 네, 이상 채권부의 위클리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일본 뇌염 모기가 번식을 하면서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라리아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는 한 주 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권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